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한 골밖에 내주지 않은 점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전후반 내내 수비에만 전력을 다하는 짠물 수비를 고수하며 브라질의 공격을 1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1대0이라는 결과에 한껏 고무된 일본 대표팀의 모리야스 감독은 우리는 충분히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수들과 함께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올라섰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서포터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반전 브라질의 슈팅은 15개, 일본은 불과 2개였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반칙이 19개나 됐습니다. 만일 월드컵 본선 무대였다면 경고를 받는 일본 선수들이 더 많이 나왔을 테고 이는 분명히 다음 경기와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네이마르의 바지를 벗기는 극단적인 수비에 질려버린 브라질 대표팀 감독은 경기 직후 일본의 폭력 축구에 화가 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네이마르의 바지까지 벗기면서 안간힘을 쓴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자타공인 일본 킬러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마르의 A매치 74골 중 9골을 일본을 상대로 만들었고 일본전 5경기에서 9골을 기록 중이며 이 기간 5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마르는 2014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서는 무려 4골을 넣었고 일본과 치른 5번의 경기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득점포를 터뜨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필사적으로 네이마르에게 백태클을 가하고 바지까지 벗기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간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 특정한 한 선수를 막지 못해 결국 무너지는 일본 킬러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브라질 축구의 에이스 호나우지뉴 역시 그런 선수였습니다. 호나우지뉴는 도발하는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미소를 지으며 가지고 노는 듯한 여유를 보여 일본 축구 선수들을 경악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가대표 공격수였던 다마다 게이지는 브라질전에 호되게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다마다 게이지는 2006 독일 월드컵 조별 라운드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렸던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는지 이후 일본은 내리 4골을 허용하며 1대4로 대패했습니다. 당시 호나우두가 멀티골을, 주니니와 질베르투 실바가 각각 한 골씩을 터뜨렸습니다. 다마다 게이지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단했다. 조금 빛이 보였다고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을 선사했던 브라질의 호나우지뉴를 언급했습니다. 90분 내내 미소였다. 정말로 축구를 즐기더라. 내가 축구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호나우지뉴가 웃는다는 것은 경기에 심취하고 제 실력을 100% 끌어내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춤을 추는 듯 부드러운 플레이를 이어가는 호나우지뉴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게 곧 브라질의 진가였습니다. 16년 전 일본 브라질전에서 브라질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일본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킬러는 특히 한일전에서도 자주 나와 일본을 곤욕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한일전은 항상 최고의 관심사였고 혈전의 역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한일전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일본 킬러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의 일장기 삭제 사건에서 잘 드러나듯 한국 스포츠의 역사는 그 길의 역사였습니다. 해방 뒤 처음으로 이뤄진 한일전은 1954년 열린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차전을 5대1로 이기고 2차전을 2대2로 비겨 첫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는데요. 해방 뒤 첫 번째 한일전이었으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을지 알만합니다. 당시 일본전은 단지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고 한민족의 뼛속 깊이 사무친 원한을 푸는 일대 서력전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처음 맞붙은 이후 67년 동안 79번을 맞붙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대결을 한 셈입니다. 특정 나라끼리 80회 이상 국가대항전을 치른 것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브라질, 아르헨티나전을 비롯해 몇몇 국가를 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축구를 이끄는 라이벌로 치열한 승부를 벌여왔고 한일전은 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 한일전에서 한국이 가장 크게 이긴 경기는 4골 차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예선 때 거둔 5대1 승리였습니다. 한일전 개인 최다골의 주인공은 차범근 선수로 총 14경기에 출전해 6골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1975년 메르데카컵 일본전에서 기록한 3골은 한일전 사상 첫 해트트릭이자 차범근 개인으로서도 A매치 첫 해트트릭이었습니다.
특히 차범근이 뛰었던 14경기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일본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차범근 선수야말로 원조 일본 킬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일전 최다 출전 선수는 박성화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입니다. 박성화 감독은 1975년 메르데카컵부터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까지 총 16번 일본을 상대했는데 평소 수비수로 뛰다가 1979년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한일 정기전에서 센터 포워드로 깜짝 변신해 3골을 터뜨리고 4대1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양국 통틀어 한일전 해트트릭 기록은 차범근과 박성화만이 갖고 있는 대기록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일본 킬러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축구선수는 황선홍입니다. 황선홍은 한일전에 4경기 출전해서 5골을 넣었는데 매 경기마다 골을 넣었고 그 골이 모두 결승골이 됐습니다. 황선홍은 1988년 아시안컵 일본전 승리를 이끈 데 이어 1990년 다이너스티컵 선취골,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페널티킥 결승골, 1998년 빗속 잠실 운동장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도 발리슛으로 일본을 침몰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일본만 만나면 확실한 임팩트가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박지성 선수가 한일전에서 골을 넣고 산책 세레머니를 펼쳤던 것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축구 전적은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42번을 이기고 14번을 졌으니 전체 기록으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지만 최근 10년간의 기록만 보면 6전 2승 2무 2패로 팽팽합니다. 그런데 한일전의 일본 킬러는 축구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김재박 선수와 한대화 선수의 결승 타점과 이승엽 선수가 도쿄 대첩에서 이룬 짜릿한 역전승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1970년대 TV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생중계된 한일전은 더욱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컬러 TV 보급 초창기인 1982년 서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은 여러 스타를 만들었습니다. 8회 나온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와 한대화의 결승 3런 홈런은 일본전 역전승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후 계속된 야구 한일전에서 8회는 약속의 8회로 불렸습니다. 그 8회에는 매번 이승엽이 있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8회 역전 2타점 결승 2루타를 때렸고 선발 구대성이 삼진 11개로 완투승을 거둔 덕분에 대표팀은 동메달을 땄습니다.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06년 제1회 WBC 예선 일본전에서 이승엽은 또다시 8회 역전 투런 홈런을 때렸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준결승에서도 대회 내내 부진했던 이승엽이 또다시 일본전 8회에 결승 투런 홈런으로 결승 진출에 발판을 놓았습니다. 야구에서 이승엽은 말 그대로 일본 킬러였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킬러는 또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일본의 모리시타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는 아사다 마오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일전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선수들이 평소보다 몇 배 더 혼신의 경기를 펼쳐야 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일전을 치르고 나면 우리 선수들은 한 단계 더 도약하곤 했습니다. 아마 한일전은 앞으로도 뜨거울 것입니다.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은 뜨는 해이며 일본은 지는 해입니다. 결국 앞으로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